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란 관련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본 연구소가 이란 연구소가 된 지가 벌써 한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 소식들이 여기저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뭐 배럴당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한 70달러, 60달러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는 뭐 147달러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역시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로 항상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주유소에서 그냥 기름 넣고 그다음에 뭐 가스 오븐 돌리고 있고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투 현장에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나 우리가 대량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이신 SK이노베이션 LNG 이종문 사업본부장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네. 그 시장이 워낙에 이제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가 네. 어떻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보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위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이 LNG, 뭐 천연가스 보면 우리한테는 뭐 맨날 쓰고 있습니다만 좀 낯선 분야인데 이 분야를 이제 업으로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SK 그룹에 입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종합상사로 입사를 해서 그 석유 제품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LNG 사업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올해가 이제 13년 차인데요. 13년 차. 네, 그 중에 한 반 정도인 한 6년 정도는 제가 싱가포르의 법인에서 그 LNG 구매와 그다음에 최적 운영 뭐 이런 쪽을 담당하면서 시간을 뭐 지금까지 거쳐왔고요. 네네. 네, 뭐 올해 제가 그 회사에 이제 부름을 다시 받고 본사로 와서 네, 본사로 와서 이제 이 본부를 지금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오시자마자 참 2026년 아직까지 석 달도 안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LNG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LNG가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한 에너지 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들어오느냐 마느냐 뭐 국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국제 가격은 어느 정도 된가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쟁 전에 아시아 쪽 스팟 가격을 현물 가격을 보면요. 네. 한 10불에서 11불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시장이었는데 네네. 전쟁 발발과 동시에 뭐 사실은 2.5배 정도 올라서 한 25불까지 일단 상회하는 선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예. 그나마 이제 지난 주말 금주 들어서는 이제 그래도 한 18불, 19불 정도 선으로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두 배는 가뿐하게 오를 때는 가뿐하게 오르는군요, 보면. 네. 이게 여전히 근데 이제 전쟁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전황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게 뭐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변동성은 아주 클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재는 저도 그렇고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요만큼이라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긍정 회로를 막 돌려서 맞습니다.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간절기 숄더먼스라고 하는데 네네. 간절기로 들어와서 실제 에너지의 수요가 좀 조금 주는 것도 줄어들어 있는 시기에 다행히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 조금은 폭등하는 양상이 조금 덜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면은 이제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때는 뭐 어떤 날은 100불을 찍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가스 가격이 100불을 찍은 날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뭐 가격 그 폭등과 그다음에 이제 그 변동성이 있었고 불확실성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시에 그 유럽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러시아라는 어떤 주요 그 수입원 공급원이죠. 공급원으로부터 이제 가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한 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그 LNG 시장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이제 물량을 확보를 위한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시절이라고 당시에 보시면 될 것 기억나는 같습니다. 게 몇 개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던 이제 카고가 네. 이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네. 아시아로 오기도 하고 반대의 네,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많이 네. 생겼죠. 네.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원유에 비해서는 LNG가 좀 그래도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당장 원유 가격은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었고 지금 네. 이제 그 미국 이란 전쟁 일어난 이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스 가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불을 찍고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모양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유가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가가 상승한 포션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가는 그 전쟁 전에 60불 60불 중반, 정도였죠. 네 70불도 뭐 간혹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100불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 한 60% 70% 상승분이고 LNG 가격은 시작하자마자 2.5배가 됐다가 일단 두 배 치고. 네, 지금은 이제 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상승폭은 지금 LNG가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LNG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보관이 어려운 제품입니다. 계속 기화되니까. 네, 보관이 어려운 제품이어서 원유는 이제 그 어떤 버퍼라는 이제 그 비축류라는 버퍼도 있고 탱크에 일단 넣어놓으면 어쨌든 맞습니다. 쓸 수 있으니까. 대체 소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증산이라는 어떤 툴도 사실은 산유들끼리 할 수가 있는데 LNG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여전히. 정말 시장에 돈 네. 들고 나가도 LNG는 사기가 참 네, 없을 공급해줄 때는 나라가 없죠, 정말 그러면. 한 카고 사기가 힘듭니다. 없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원유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이제 LNG도 이제 원유에 연동되는 가격 구조가 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이제 뛰면은 이게 지금 천연가스 LNG 막 이만큼 뛴 거에 다시 또 더해져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맞나요? 네, 그 LNG 가격은 LNG 시장은 사실 장기 시장과 이제 그 현물 시장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장기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시장은 주로 이제 유가 연동의 어떤 계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장기 계약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요. 네네. 네, 뭐 장기 시장도 보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가격 인덱스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유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그 생산되는 이제 그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 가스 인덱스인 헬리어브의 가격이 이제 적용이 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LNG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유가 연동이 예를 들면 한 50%, 뭐 헬리어브가 한 20에서 25%, 예, 그다음에 현물 시장이 25에서 한 30% 정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상황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 났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함 보내라 뭐 그래가지고 콕 집어서 우리나라한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오는 LNG 상당한 비중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되나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LNG 즉 이제 카타르나 이제 대부분이 카타르산이겠죠. 카타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일부 조금 소량이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 업체들은 이제 그 주로 중동 쪽 소스는 대부분 없고요. 거긴 장기 계약을 선호하니까 민간 업체들은 그리고 이제 미국 물량을 오히려 선호하시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실제 저희 국내 수요가 한 4,500만 톤 네네. 연간 정도 되는데 네. 그 해협을 통해서 오는 물량은 약 한 600에서 700만 톤. 네, 정도가 4,500에 700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비중이 원유보다는 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량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게 이제 원유는 뭐 우리나라 70%, 일본은 뭐 93%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LNG가 중동 의존도가 낮은 이유는 이제 가스공사만 카타르 장기 계약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다른 곳에 도입하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거죠, 보면? 네, 그렇고요. 그 사실은 LNG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이제 다변화가 소스에 대한 다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가스공사도 사실은 이미 이제 다른 소스로 다변화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과거보다는 중동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카타르가 옛날에 세계 1위였다가 그다음에 호주가 올라왔고 그렇죠. 최근에 1등은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네. 미국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증산을 계속 그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와서 FID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 투자하고 계속 증설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에너지 수출 그중에서도 이제 LNG라는 것은 사실
참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제는 미국산 LNG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다. 셰일 혁명 이후에 네.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셰일 가스와 이제 LNG화해서 수출하는 그 기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아까 중동 특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뭐 네. 10년, 15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이라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현물 시장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현물 시장에 돈 들고 가면 한 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보면? 미국도 사실은 오히려 그 현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들이 미국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계약의 특징이 도착지에 대한 제약이 없고요. 과거 이제 보수적인 LNG 시장에서 어떤 카타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에는 카타르에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수요처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도착지 제약을 많이 걸어서 내 네. 맘대로 카고를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어들이. 그러면 똑같은 카타르산을 들여오는데 우리랑 네. 일본이 들여오는데 일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네. 그럼 우리는 좀 여유분이 많아요. 네. 재고가 막 쌓여서 고민이에요. 원칙, 이거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약적으로는 공급이 안 됩니다. 아, 네. 계약상에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네. 그 카타르라는 그 카타르에서 제어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산이 나와서 이제 크게 시장이 바뀐 부분은 계약적으로 바뀐 부분은 도착지에 대한 제약을 이제 다 풀어준 겁니다. 일단은 배 타고 떠나면 니들이 알아서 네. 뭐 다시 팔던 뭐 네, 어떻게 네, 하든 네, 상관없다. 네.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주로 발전 기업들이 산 물량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도입을 해서 본인들의 발전기를 그렇죠. 이제 돌렸겠지만 네네. 많은 그 오일 메이저들이나 트레이더들이 그 오프테이크가 있던 물량들은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 네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제든지 돈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미국은 사실 장기 계약으로 LNG 산업이 다 그런데요. 장기 계약으로 80% 이상 그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물량 커미트가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어야만 이 큰 돈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플랜트 만들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카타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호주인데 네. 이제 호주는 사실 옛날서부터 LNG 생산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미국, 여기 중동,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호주 이렇게 있는 네. 삶인데 이 호주산 LNG의 특징 또는 장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주산 같은 경우는 호주가 상당히 빠르게 개발된 그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G 측면에서. 그런데 네네. 기본적으로 호주는 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사실은 그 천연 자원들이 되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풍부한 국가고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땅 파면 뭐 다 나오는. 네. 그런 국가인데 그 LNG 같은 경우도 그 좀 제도적인 부분, 정치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인프라니 이런 쪽이 이제 잘 셋업돼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매장량 대비해서는 되게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된 국가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카타르에 이어 2위 그 생산국이었고 네네. 그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개발이 조금 이제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면은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드는 네, 가스전밖에 좋은 쪽은 남지가 이미 다 않아서. 이제 꽂아놨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더 들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요국에 있어서는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 안정감 뭐 이런 부분 인프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좋은 중요한 공급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네. 이제 들여오는 이제 이런 셈인데 자관 호주산 LNG는 거기서 전쟁 난리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간의 분쟁 난리도 없으니까 네네네. 자관 계약한 대로 잘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평면 지도로 보면 사실 거리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중동산하고 미국산, 호주산 이 각각 들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씩 걸리나요? 보면.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그 선박의 노선이나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네. 한 17일, 18일 전후 중동에서 17일 정도, 2주 좀 넘게 걸린다. 네, 2주 좀 남짓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루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파나마 운하를 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집트 쪽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방법. 반대로 아예 돌아와서 네, 아니면은 이제 그 희망봉이라고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 그 케이프타운이라고 그 케이프를 예. 그 경유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좁다 보니까 운하를 쉽지 않을 것 같고. 많은 선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적체 이슈 때문에 그 많이 이용하기가 힘들고요. 야, 그럼 지구 반대편 이렇게 네, 한 바퀴 다시 돌아오면 돌아서 들어오는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홍해 쪽에서 이제 후티 반군들이 네. 지나가는 선박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돌고 요즘에는 제일 먼
야, 예, 희망봉을 대항해 돌아서 시대 그 루트로. 네,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각각 걸리는 시간은 파나마를 통항하면은 이것도 이제 대기 시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30일 전후 한 달. 네. 그러니까 편도로 걸리고요. 수에즈로 오게 되면 한 38일. 38일 한 달 넘게 걸리고. 네. 그럼 희망봉은 호주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희망봉이 한 42일 42일, 걸리고요. 이야. 근데 호주는 한 8일에서 10일? 오, 제일 제일 가깝군요.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경쟁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 그 이슈라든지 뭐 어떤 그 동절기 같을 때 갑자기 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에는 그 대응력 측면에서는 호주가 위치적으로 아주 네, 아, 우린 추운 겨울이라서 해당합니다. 갑자기 폭증하는데 저기는 네. 뜨거운 여름이니까 네. 수요가 별로 없고. 네. 아, 뭐,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 호주가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제 뭐 미국산, 그 다음에 카타르산, 뭐 호주산 전 세계 LNG를 그냥 다 긁고 오는 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LNG 이제 수입 국가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 정작 우리는 이제 열심히 들여와서 쓰기는 하는데 이 도대체 LNG 산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LNG 사업은 크게는 한 5가지 단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스전에서 그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를 시추해서? 시추를 해서 그 생산하는 뭐 네네. 가스전 사업이 있고요. 네네. 그거를 다시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액화플랜트에서 돈이 많이 들죠 그게. 네, 액화플랜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액화를 하고 그거를 그 LNG에 특화된 어떤 선박에 네. 실어서 운송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인수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인수해서 다시 액체를 기체로 변환하는 그 인수 터미널이 네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그 기체로 만든 천연가스를 받아서 그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 그게 이제 세 단계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업, 미드, 다운 뭐 이렇게 세 단계, 크게는 세 단계, 뭐 작게는 5단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동 사태 같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스전, 유전 이런 거 좀 어디 해가지고 좀 중동 문제 상관없이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하는데 혹시 이노베이션에서는 가지고 있는 가스전 있으신가요 보면? 네, 그 사실 이 업스트림 사업이라는 게 가스전을 포함해서 이제 유전도 마찬가지죠. 개발하는 사업. 네, 개발하는 부분은 사실 투자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장기간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 활동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변해가는 어떤 그 환경에 시장 환경이나 이런 이 부침에 좀 견디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 경쟁력도 계속 제고하지 않으면 그 버텨내기가 참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스트림은 그러면 얼마나 투자를 이제 롱텀으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해야 이게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몸장님께서 지금 13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다 이제 어떤 사이트 하나 개발하는데 집어넣어야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원래 본인들의 국가에 본인들의 땅에 이제 지하 자원이 이제 매장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개발을 하는 국가에서는 사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안에서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그 투자 환경이나 사업 환경이 잘 어떻게 보면 안착이 아직은 잘 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물설고 생각도 낯설고 들고요. 제도도 다르고 말도 맞습니다. 안 통하는 나라에 맞습니다. 가서 이 10년 뭐 15년짜리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거고요. 뭐 그 와중에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사실 그 최종현 선대 회장께서 그 말씀하셨던 이제 무자원 산유국이라는 이제 꿈에 기반해서 그 사실 뭐 유전도 마찬가지고 그 가스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투자 활동을 이제 많이 그 해왔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호주에 각각 좀 지금 현재 가스전을 실제 지분 투자한 가스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호주 다 가스전. 우리 혼자 SK 이노베이션 혼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남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 현지 있는 파트너사들과 그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같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부장님 모시게 된 게 이제 얼마 전에 2월 23일인가 그때 이제 충남 보령으로 이제 호주산 이제 가스전에서 생산된 근데 우리가 소유한 가스전에서 들어왔다라는 이제 뉴스를 맞습니다.
한번 본 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름이 바로사 가스전입니다. 바로사?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바로사 가스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이노베이션이 이제 호주에 보유하고 있는 가스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 가스전은 그러면 이제 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랑 비슷하게. 이 가스전은 사실 저희가 그 실제 지분 투자를 한 거는 2012년도 약 지금부터 14년 전에 14년 전. 네, 첫 그 지분 투자를 했고요. 네. 물론 그 아까 호주에 대한 어떤 지리적 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사 가스전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글로벌리 40여 개에 달하는 이제 가스전을 다 검토를 좀 하고 네네. 저희의 그 필요와 리ኳ이먼트와 그다음에 이 현지 그 가스전의 여건이 매장량 그리고 이제 여건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그 원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면밀히 좀 비교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결정한 이 가스전이 이제 바로사 가스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평가 시추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예, 탐사를 위해서 했을 때 실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매장량보다 한 2.6배 오. 크게 이제 3배 정도 더 많은 더 많이. 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자원 평가가 이제 돼서 되게 네. 이제 성공적으로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했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많이 네, 그 셰일 가스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그 당시 셰일 가스뿐만 아니라 셰일 오일도 이제 같이 나오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셰일 혁명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급 과잉 그 우려로 이제 유가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시절에 네네. 다시 한번 수요도 격감으로 네, 수요 격감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뭐 20불 심지어 밑으로 내려가고 캐시 코스트로 그 뭐 마이너스 사업할수록 무조건 적자다. 네. 뭐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원가 경쟁력 그 코스트 절감 이제 개발에 대한 또 향후 이제 생산했을 때 있던 그 원가 절감이나 최적화 부분들을 계속 좀 노력을 많이 오히려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어떤 계기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일단 그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정합성을 계속 맞춰 나갔다라는 부분. 자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자라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 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갖고 오는 몫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사 가스전에서 나오는 그 가스는 연간 총량은 한 350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요. 예. 저희 몫은 거기서 한 130만 톤, 약 한 37.5%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는 20년 동안 제가 20년 동안 때문에 20년 동안 꼬박꼬박 매년 130만 톤씩 네, 2,600만 톤 정도 되는 물량인데요. 네네. 130만 톤이라고 하면은 뭐 국내 수요량의 아까 말씀드렸던 4,500만 톤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3% 정도, 네,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뭐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그래도 광구 한 곳에서 갖고 오는 게 3% 정도라면은 상당히 그래도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 사업할 때는 당연히 기분 좋지. 금방 막 되고 2배도 막 매장량도 많고 그런데 이게 10년씩 막 15년씩 이제 걸리면 이것도 진짜 사업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도 또 지분에 따라서 돈도 집어넣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 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보면 일단은 그 사실 가스전을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에쿼티 렌지라고 하거든. 저희 에쿼티 물량을 이제 가진다라는 부분은 뭐 첫 번째로는 사실 원가 경쟁력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 거 내가 꺼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바로사 가스전을 투자할 당시만 해도 여전히 이제 그 투자 수익성이 좋은 그 업스트림 가스전들이 그 일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 거고 요즘에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런 그 좋은 경제성의 가스전들이 많이 고갈돼서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저희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그 좋은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쿼티 LNG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주변의 정세라든지 지금 같은 전쟁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물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저희 주도적으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으로 그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사 가스전이 이제 우리나라 물량의 3%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이런 친구가 한 5개, 10개쯤 있었으면 어쨌든 우리는 자꾸 안정적으로 한 30% 정도는 그래도 우리 거에서 갖고 온다.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소교공사와 달리 이제 민간 기업이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은 이제 단기적인 이득이 사실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 또는 이제 그동안에 쭉 지켜보시니까 어떻든 이러한 장기적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에 꿋꿋이 이제 버티면서 그 어떤 열정과 태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적 그 어떤 그 얼라이먼트가 계속 자원 개발이라는 이 투자와 그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버티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사결정이 상당히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해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에서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사실 또 들기도 하고 어떤 쪽이 더 맞으신 것 같으세요, 보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좀 크게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자원외교 해서 열심히 막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좋은 거 많이 이제 오픈하기 직전까지만 가고 문 닫아놓고 팔고 나온 게 참 많았죠, 보면은. 네, 많이 있었고 사실 저희 사기업들도 가스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유전 쪽에서는 많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되게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보면은. 이게 사실은 자원개발이라고 하면 확률의 게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저희가 바로사 가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희 이제 처음 그 탐사 평가정을 이제 시추를 시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도 이게 성공 확률은 10에서 20%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가스전이다라고 이제 다들 결과는 되게 좋아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환호를 했었지만 실제 그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더 좀 그 우호적인 환경에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입사하실 때 상사로 이제 입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사가 온갖 일을 다 하고 맞습니다. 막 장기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옆에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셨겠어요, 보면은. 저랑 많이 달랐죠. 사실 미쯔비시 미쯔이 같은 이제 일본 종합 상사들은 사실 작은 5% 미만의 지분이지만 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산유국들의 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게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지분 이익만 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없었던 거는 과거에 좀 적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는 체력이 약해 스스로 생각을 해왔고. 그런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못 해왔는데 바로사 가스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충분히 십몇 년씩 이렇게 얹어가지고 결국 이런 국면에 지금 어떻게든 그래도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제 자원 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죠? 그럼요. 저희 계속 좀 가스전 개발이라든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저희가 LNG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티드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 그러니까 가스전, 액화플랜트, 그리고 이제 선박, 수송, 그다음에 이제 인수 터미널, 그리고 발전소까지 이제 5가지. 이걸 이노베이션에 다 하고 있다? 네, 이 전체 밸류체인을 저희가 이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밸류체인이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좀 확장을 해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현재 이 밸류체인 모델을 좀 이식을 하고 그 국가들이 이제 또 성장해 가는데 또 이제 발전해 가는데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제 확장해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 스스로의 이제 몸집이 이제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메이저들과 이제 좀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또 기반에는 저희가 이제 또 업스트림을 또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탄탄한 구조의 그 밸류체인이 이제 그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그 가스전이라든지 업스트림 쪽에 투자는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개발하려고 이제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LNG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LNG 가격이 오르면 야, 물가 오르겠네 이거 생각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소에서 LNG 이제 운반선 많이 네. 만드니까 조선소 네. 잘 뛰겠네. 이렇게 네.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은 탐사부터 생산, 그다음에 액화플랜트, 그리고 수송,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재기화하는 이것까지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패키지로 어떤 나라에 수출하면 사실 제일 좋겠군요, 보면은. 요런 뭐 패키지로 전체를 수출한다면 요 모델 자체를 선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유사한 형태의 네. 어떤 밸류체인을 또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뭐 저희도 성장을 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에너지 안보에도 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뭐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LNG 이제 저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들여온다라는 구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일본이 이제 국가적으로 하면서 커졌고 그 네. 모델을 우리가 들어왔고 네. 중국도 이제 그 모델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이제 엄청난 LNG를 많이 쓰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동북아 3국을 제외하고 이 다른 지역에서 LNG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나라도 있나요? 네, 지금 사실은 그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요량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렇죠. 이제 성숙한 이제 상황이 됐죠. 메이처드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시장이고 그래서 좀 그 성장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워낙에 이제 뭐 경제 성장을 뭐 이제 한동안 되게 7% 막 이렇게 10% 이렇게 됐었으니까 되게 높은 폭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또 어떤 성장성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좀 중국 시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이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이제 정치적 미국과의 이슈도 좀 관계들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 이외에는 지금 사실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서남아, 인도, 인도 그 과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잖아요. 개도국이라고 네, 개도국들에서 수요는 이제 큰 폭으로 사실은 증가할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나라들, 태국, 뭐 이런, 말레이시아도 이제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국 쪽에서는 이제 일부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는 구조로 일단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시아 쪽의 그 수요량은 LNG 수요는 이제 점점 뭐 큰 폭으로 일단 늘어날 걸로 일단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국들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인프라 부분이 이제 가스에 대한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가스를 소비하는 그 발전소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이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갈되는 순간 결국에는 LNG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그 나라들은 또 거꾸로 해야겠군요.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 수입하는 상황이 되니까 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LN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사실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존재지만 이렇게 뭔가 사건 사고 터져야만 이제 기억이 나고 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런 에너지 산업을 이제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낯설게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서 이노베이션의 역할이 이런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더 부각되고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그 이미 많은 부분은 그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어떤 기반이 되는 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그 민간 업체들은 이제 이윤 창출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 에너지를 도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력과 열이라는 그 또 생산을 해서 이걸 이제 그 민간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단순히 이익 창출만을 뭐 추구하는 뭐 그 기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국가의 이제 에너지 안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 그 사용하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계속 그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에너지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것은 뭐 국가 차원에서 비축해놓은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저나 다 이제 평안하게 지금 그래도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종훈 사업본부장님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LNG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번에 호주에서 바로 이제 도입하고 있는 바로사 이제 광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아는 게 참 없었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쉽게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다음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복잡 다단한 관계로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지를 알면 세상이 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땅 파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변동성 완화 그리고 해외 자원 확보 필요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걱정거리를 좀 덜어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부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먼 미래를 내다보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의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응원하고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튼튼하고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본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왔습니다만 이번에 LNG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 될 때마다 원유라든지 다른 쪽의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오늘 또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이정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